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전쟁 언론 기사 모니터링 활동에 함께하는 김인근입니다. 글쎄 어디 저에게 오랫동안 베트남 전쟁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가족은 무지무지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덕분에 우리는 가난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베트남 전쟁 전과 후는 지옥과 천국 차이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전투병이 처음 파병되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형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세 끼 식사 해결하기가 어려웠고 북한이나 전쟁 중인 베트남보다도 1인당 GDP가 더 낮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베트남 파병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교과서 값이 28원이었어요. 그거를 낼 돈이 없어서 1학기 동안 내내 6학년 1학기 동안 교과서 없이 학교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6학년은 입시생입니다. 중학교가 입시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어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격렬화되면서 우리 가족은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66년부터 4년 동안 베트남 파월 기술자로 근무하셨는데 그 당시에 한 달에 약 한 350만 원 정도 송금해 주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된 거는 군대 생활 이후입니다. 1975년부터 78년까지 저는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중대 부사관이 참전 군인이었는데 그 부사관으로부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소개는 안 해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리는 지금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의 대가였다는 거, 그런 거를 듣고 많은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특히 베트남의 전투병이 처음 파병됐던 시기에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 주제를 베트남의 전투병을 처음 파병했을 무렵에 대규모 작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규모 작전을 도대체 어떻게 벌였길래 많은 피해가 났을까? 그 당시에 언론 보도 기사가 어떤가 하는 내용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모니터링 범위랑 대상은 화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퀸원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주둔한 맹호 부대의 작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모니터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서는 대규모 소탕작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도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전투병이 파견된 직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한국군이 어떤 전과를 거듭나는 거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거의 매일 베트남 전쟁 관련 기사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되는 분량은 매우 짧고 보도 내용은 정형적이었습니다. 적사살 몇 명, 아군 피해는 없음 또는 아군 피해는 미미함 이런 내용의 기사가 거의 매일 쏟아지다시피 하고 이런 게 그 작전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산일보 1966년 4월 28일자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특집 기사는 그 당시에 대규모 토벌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중점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4면에 보도되어 있는데 광고면을 제외한 거의 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많은 특집 기사입니다. 전체 구성은 4꼭지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도 3컷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무은시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작전에 참가한 병사의 감회랑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반공의 결의를 포함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보면 맹호부대 제1기갑사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명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대작이거나 아니면은 첨삭한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자랑스러운 따이한 맹호 5호 작전기라는 참전 수기인데 내용은 20년 동안 베트콩들이 초롱성처럼 지키던 진지를 우리 맹호 영사들이 순식간에 탈취했다 하는 전과를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고, 특이한 거는 그 끝부분에 전쟁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 민간인 피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전쟁은 잔인하고 비참했다. 이 피 어린 격전장에는 수많은 베트콩과 베트콩 지역의 양민이 수없이 살상되었고 수많은 가옥이 잿더미로 변하였고 주인 잃은 가축이 사냐로 방황하는 광경, 여기저기 흩어진 시체, 피비린내, 꼭 15년 전 6.25 동란의 격전장과 꼭 같다. 여기에서 베트콩 지역의 양민, 6.25 동란이라는 말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꼭지는 역시 베트남 전투 수기인 전투 과정에 관한 기사인데 베트콩 정치 장교 사살 맹호 5호 작전에서 하는 제목인데 전투 경위와 전과 확인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내용도 비교적 긴 기사입니다. 마지막 꼭지는 5호 작전에서 전공을 세운 장병들에 대한 훈장 수여에 관한 기사입니다. 표창장과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호혜로 보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전쟁 관련 기사에서 사람들은 숫자로 표시됩니다. 이름은 사라지죠. 예를 들면은 적 몇, 공공명, 베트콩 몇 명, 우군 몇 명, 이런 식으로 이름 없이 숫자로 표시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산일보 66년 4월 28일자 조금 전에 소개한 특집 기사가 실렸던 그 신문의 일면에는 또 다른 베트남 전쟁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월 기술자 7명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민간인 기술자 7명이 베트콩 공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는 기사와 식사 중이던 40명의 한국인이 수류탄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들의 가족, 부모, 형제에 관한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사를 볼 때는 참전 군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전 군인들의 이름이 기사에 나타나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큰 전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훈장을 받았을 때 아니면은 전사했을 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소개한 특집 기사, 훈장 기사의 맨 첫머리에 보면 김영삼 하사가 을지 무공 훈장을 받았다고 적혀 있죠. 이 김영삼 하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맹호 5호 작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다수의 적을 사살해가지고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베트남에서 귀국하자마자 자부심을 안고 귀국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았죠. 현실에 실망해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술과 함께 지내다가 30대 초에 미혼으로 살다가 요절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의 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자, 마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언론 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전쟁의 참사항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베트남 전쟁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한 헌신적인 사람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한 주역이었습니다. 부모를 극진히 공양한 세대이지만 자식으로부터는 공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입니다. 그 참전 군인들이 젊은 시절에는 국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희생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된 지금도 가족, 사회, 국가로부터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활동에 이러한 참전 군인들의 명예도 함께 회복하고 또 전쟁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활동에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행한 과거를 바로 알아야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전쟁보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최상의 국가 전략이고 최상의 국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